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것은 드디어 이제 선택 과목인 이제 미분과 적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줄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유형의 맵을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6월, 9월 모평은 수원수투에 비해서 문제수가 좀 적죠. 이 선택 과목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본의 크기가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물론 올해 나왔던 6월, 9월 수능 문제들이 실제 수능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지만 그 밖에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컨셉들까지 선생님이 자세하게 다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매핑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올해 6월, 9월 모평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해설 강의해 드리면 그 부분을 잘 보되 그것만 나오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출 문제까지도 꼼꼼히 한번 그 성향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수열의 극한에 나가는데 수열의 극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수열의 극한은 기본이 첫 번째. 우리가 봤을 때 바로 기본 연산이라는 게 있다. 기본 연산? 그게 뭐지 하면은 이 리미트라든지 아니면 현재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나왔을 때 요 안에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수열적인 표현인 AN의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리미트나 급수 안에 있는 이 과정에서 감춰진 부분이 없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석 없이 연산만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산만 잘해주면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세 가지 컨셉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한대, 분해, 무한대, 꼴. 이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다항식이라면 반드시 분모의 최고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분모와 분자를 나눠달라. 분모 분자 나누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이제 분모는 0이 아닌 값으로 딱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분자에게 이제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수식이 나온다면 첫 번째, 분모 분자의 지수를 분모 분자의 지수. 여기서 말하는 지수는 A, N승 중에서 이 부분입니다. N, 이 윗부분. 이것을 낮은 쪽에 일치시켜주세요. 낮은 쪽에 일치시키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모의 지수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지수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모의 지수 중에서 미수가 가장 큰 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살짝 올려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렇게 됩니다. 현재 이것은 루트식이 나올 텐데 이 경우가 나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2에 있는 함수카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화나 역유리화 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유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한다?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해 준다면 두 번째는 분모의 차수 중 분모의 쉽게 말하면 최고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점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이 전체 과정에 수열의 극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적분법. 그러니까 8문제 중에서 기본적으로 6문제는 매우 쉽다라는 문제를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8문제 중에서 5개에서 6개는. 근데 그 중에 5개, 6개 중에서 하나는 쉽게 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테마가 바로 1번과 2번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좀 심화해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내볼까? 라고 한다면 이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예요.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면서 이 분모 분자에 n에 관계된 식을 깔아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현재 여기서는 우리가 진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해 줄 때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1번. 현재 만약에 x의 n승이 나온다면, 이렇게 x의 n승이 나온다는 얘기는 분명히 문제에서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제한 범위를 반드시 출제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수를 넣었을 때는 n이 무한대로 가는 순간 이 값은 진동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라는 제한 범위가 있을 것이고, 그 밖의 경우는 x의 2n승 혹은 절대값 x의 n승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실수 전체 이게 되는 거예요. 실수 전체. 이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과정에서 이 진동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바운딩 된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누구냐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 1의 n승이다. n이 무한대 가면 하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계속해서 뭐 하겠어요? 진동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막아주기 위한 장치로 반드시 깔린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다면 분모 현재 이 괄호 안에 있는 값, 특히 말하면 미수를 이제 기준으로 나누는데 미수가 기본적으로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미수가 1일 때, 그리고 미수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보다 클 때, 이렇게 쪼개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지수는 아니지만 이제 모양을 조금 더 본다면 이 x를 다항식이지만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1일 때, 1보다 클 때. 근데 가끔씩 미수에다가 x가 아닌 2분의 x나 2x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이 경우가 나온다면 첫 번째는 함수 fx의 식을 구하세요. 함수 fx의 식 구하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간이 갈라지는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간이 갈라지는 함수가 나온다. 갈라지는 함수.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함수 fx의 그래프 그리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문에 맞춰 그래프 위에 표현하시면 됩니다. 위에 표현하기. 이렇게 설명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기초적인 연산은 딱 이렇게 세 가지 컨셉 외에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화편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심화연산.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심화연산의 특징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예요. 혹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에 뭐가 발생할 거냐? 이 부분에 뭐가 발생할 거냐라고 하면 바로 AN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AN의 표현이 등장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N의 표현이 등장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AN 구하기가 안 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AN 구하기가 안 된다면. 자, 그러면 AN 구하기가 안 될 때는 철저하게 이것은 연산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해석으로 가져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해석하는 문제다. 아니, 그러면 뭘 보고서 내가 이 해석인 걸 알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줄을 보세요. 항상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수열 AN에 관해서 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AN의 표현을 쓸 건데 그러면 AN의 식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AN의 식을 못 구해 라고 선점포고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수열이 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 문장 넘어가. 그러니까 거의 거두절미하고 AN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수열이 있다라고 언급만 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뭐뭐일 때 뭐뭐뭐뭐일 확률, 이제 기본적인 뭐뭐을 구하시오. 이렇게 구하는 값을 알려줍니다.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처럼 얘는 조건문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구하는 값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조건문을 최적화 정리하세요. 조건문을 최적화 정리하기. 일단 줄일 만큼 줄여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하는 값을 최적화 정리하세요. 최적화 정리하기. 그러니까 밑에 것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조건문도 정리하고, 밑에 있는 구하는 값도 정리해서 정확하게 내가 갖고 싶은 게 뭔지를 알아와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한마디가 뭐냐면 세 번째. 보통 일반적인 풀이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푸는데 여기서는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 푸시기 바랍니다. 조건문에 맞춰 정리하라. 맞춰 정리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내가 AN의 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AN의 결과 딱 떨어지면 입력하면 되는데 AN을 모르기 때문에 리미트나 급수 안에 있는 그 상태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뭐해라? 일단은 이 구하는 값을 이것의 값을 통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한테 입장을 맞춰달라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 정리한다는 이 멘트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정리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5가지 정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 수열의 개수가, 수열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그럼 수열의 종류가 한 가지라면 어떻게 되죠? 라고 하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라면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알파다라는 결과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줄 때 조건문과 구하는 값이 몇 종류야? 라고 하면 이렇게 an이라는 한 종류를 줄 거야. 그러면 an을 주고 an 플러스 1이 얼마겠는가? 라고 묻는데 결국 n 대신에 무한대로 넣어주면 a의 무한번째 항이 알파로 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넣어주면 당연히 n 플러스 1도 무한대로 가니까 a의 무한번째항은 알파다라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건문이 뭐고 구하는 값이 뭔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바로 조건문, 그리고 얘가 구하는 값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정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한 하나 더 힌트를 준다면 여기는 극한을 주고 여기도 극한에 관한 질문을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현재 an이 알파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 자체가 뭐다? 급수구나. 조건문 자체는 급수가 나온다. 조건문 자체는 급수. 그리고 구하는 값은 뭐다? 극한이구나 하게 되는 거야. 구하는 값은 바로 극한이구나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글자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말의 뜻이 뭐야? 라고 하면 이 an이 아니에요. 요거에 중요한 건 글자가 아니고 현재 시그마 안에 있는 전체식이에요. 그래서 글자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식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도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글자가 아니고 이거는 전체식이구나 라는 설명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급수를 주고서 뭘 물어봤어? 그러면 리미트. 그러면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 급수 안에 있는 이 식 자체가 멈춰야지 알파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럼 멈춘다는 것은 아무리 더해도 안 변한 숫자인 얼마? 0이 나와야 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사이값 정리가 있다. 현재 사이값 정리, 샌드위치 정리 되게 많죠.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은 동그라미 안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n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질문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현재 세모분의 AN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이 과정의 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에 세모가 필요해 라고 하면 세모로 나눠주세요. 이런 식으로. 현재 이것은 세모분의 네모, 그 다음에 여기도 세모분의 동그라미를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가서 리미트를 장착해 줍니다. 자, 이러면 이제 극한값, 즉 근사값이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때 이 값은 상등이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모든 문제가 다 전부 다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이 값도 알파, 요 값도 알파, 이런 식으로 값이 갈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구할 필요 없지 한쪽만 구해도 충분해 라고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열의 종류가 몇 종류다? 한 종류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 넘어가서 여기다 마저 쓸게요. 자, 지금 정리 3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할 것은 네 번째. 네 번째 들어가기 전에 살짝 적어본다면 현재 이제는 수열의 종류가 현재 몇 가지야? 라고 한다면 바로 2가지가 나온다. 수열의 종류가 2종류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열의 종류가 2종류야? 예.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죠? 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조건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바로 뭐다? 조건문이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조건문을 주고 질문은 뭐 낼 거냐? 그러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현재 1번.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이 얼마인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식을 쪼개서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해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곱을 한다면 n이 무한대로 간다면 an 곱하기 bn이 뭐야? 라고 한다면 이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으로 분리하면서 알파 곱하기 베타를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 뭐야? 라고 한다면 이 식을 쪼개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러면서 이것은 베타분의 알파가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쓸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분모가 0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극한을 내겠다. 그리고 구하는 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구하는 값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극한 주고 극한을 질문한다면 이성질. 그래서 수열의 종류가 몇 종류지? 라는 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거. 두 번째는 뭐죠? 라고 하면 바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알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베타. 1대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조건문을 뭘로 준다? 바로 급수로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조건문 자체가 바로 급수야.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질문하는 포인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c 곱하기 an이 뭔가? 그러면 이것은 실수배니까 c 곱하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될 것이고 이것은 c 곱하기 알파. 이게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각각 수렴한다는 옵션이 붙었기 때문에 둘로 나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구하는 값이 바로 뭐다? 급수다 라고 하는 거죠. 구하는 값. 이것은 바로 급수구나. 그래서 앞에서는 리미트를 주고 리미트를 풀고요. 두 번째는 시그마를 주고 시그마를 구하는 문제예요. 전부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an이나 bn의 식을 구할 수가 없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AN 구하기가 가능하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설명들은 전부 다 AN을 구할 수 없을 때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럼 AN을 구할 수 없다면 이렇게 성질, 이 다섯 가지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라고 설명하는 거고, 만약에 AN을 구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질문하는 내용은 앞에서 중얼중얼 설명 깔아주고 뭐뭐뭐뭐를 AN이라고 하자가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AN의 정체를 공개하겠어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한다? 배경을 공개할 거고요. 배경.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함수값을 구할 때 뭐뭐를 fx라고 하자라는 것처럼 문장을 주듯이 바로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AN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AN의 내용을 적어주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이때 현재 뭐뭐를 구하시오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다? 구하는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리미트 or 급수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딱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쪽에서 AN의 식 또는 흐름을 구하십시오. AN의 식이나 흐름을 먼저 구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AN이 떠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AN의 식이나 숫자의 흐름을 알아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극한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극한 연산하기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라는 이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원화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급수 연산도 알아두시고요. 등비수열 AN. 자, 이럴 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뭐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1-R분의 A1이라는 기본 연산의 과정을 꼭 익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점화식에 관련된 문제풀이도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점화식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N 플러스 1 equal PAN 더하기 Q라면 이렇게 되는 점화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 거냐? 라고 질문한다면 첫 번째, 만약에 여기 안에 n의 관계식이 없습니다. n의 관계식이 없더라. 라고 한다면 이때 단순하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p로, 근데 알파로,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을 알파,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점화식에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주면서 미정계수가 없으면 깔끔한데, n의 관계식이 없으면 깔끔한데, 간혹 가다가 이때 an 플러스 1은 현재 an 플러스 네모 이러면서 여기에 n의 관계식이 등장할 수 있어요. n의 관계식이 있다면. 자, 이럴 때는 만약에 n의 관계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질문했어요. 이때는 첫 번째, 우리는 뭐 한다? an의 식을 나열해 주세요. an을 전개해라. 점화식으로 표현을 해라. 그래서 AN이 보니까 얘가 뭐뭐 현재 A1 더하기 뭐 이렇게 쭉 깔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열해라. 나열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화식.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야? 라고 한다면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1 플러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서 이제 급수 연산으로 빠질 거다.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시그마가 아닌데 왜 급수야 하는데 요 자체가 급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신다면 이제 빈틈이 없다. 완벽하게 수능 준비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나오면서 닮은 비가 뜨죠. 닮은 비예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할 말이 좀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시험지 지문을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뭐뭐뭐뭐뭐뭐뭐뭐뭐입니다 라고 배경을 띄워줘요. 됐죠?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뭐뭐뭐뭐뭐를 현재 S1이라 하자. 그리고 뭐뭐뭐뭐뭐를 S2라 하자. 하면서 마지막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시오. 이게 됩니다. 구하시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있다? 바로 그림이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나온다. 자, 그러면 현재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 살짝 분필 좀 가져오고요. 현재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1번. 배경에 있는 수치오와 성질을 그림에 입력하십시오. 이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한다? S1이라고 하자까지만 읽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문단을 딱 끊어줍니다. 여기서 바로 목표하는 것은 바로 초항 구하게 되는 거야. 초항 구하기. 이때는 길이, 오와 넓이를 구하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목표는 기하하기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값은 바로 S1 혹은 A1의 값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S2라고 하자가 뜨죠. 그러면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 바로 공비 구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반드시 제일 중요한 공비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그림을 반드시 같은 그림, 같은 모양의 그림을 2개 그려주세요. 2개 그리기. 그래서 실제 같은 모양이라는 것은 각도가 같아야 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조금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똑같은 그림을 하나를 또 이게 조그맣게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등비급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여기도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올 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서 그림의 요소가 A고 B라면 자, 길이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라고 한다면 A 대 B. 그 얘기는 1대 A분의 B다. 이게 바로 공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넓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은 1대 A분의 B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공비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어차피 연산은 다 알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뭐야? 라고 한다면 1-r분의 a1인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s1이라고 하자에서 여러분들이 초항값을 구해 오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요소를 통해서 공비를 구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하학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질문하시면 이미 우리가 알려줬지만 기하학은 이미 선생님이 수학 1에 있는 삼각함수를 꼭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수학 1에 알려줬던 현재 삼각함수 활용, 즉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 기하학 설명했던 그 특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것만 마스터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 수능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올해 수능에서는 철저하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올해 6월달, 9월달 삼각함수의 극한 그리고 수열의 극한 전부 나오는 도형이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더라 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등변 삼각형이라 함은 A, B, C가 나오죠. 이게 같아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 B하고 A, C가 같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여기가 알파다 라고 줬을 때요.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두 번째가 바로 오늘의 힌트, 가장 중요한 각비와 각시입니다.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 포인트는 나머지 두 각을 표시해 주세요. 나머지 두 각을 표시하게. 나머지 두 개의 각도를 표시해라. 자, 요게 올해 수능의 가장 핫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꼭 확인하세요. 야, 그러면 이게 알파면 요거 합친 게 파이 마이너스 알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각이 같다면 여기는 바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이것이 올해 수능의 가장 핫한 트렌드가 된다. 요 표현을 하면은 문제를 쉽게 풀 거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누누이 강조하겠지만 지금 해주는 내용 이거 가지고 수력칸에 있는 도형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력칸의 도형 문제와 뒤에 있는 삼각함수 극한에 나온 도형 문제 때 똑같이 다뤄줄 거예요. 이거 별표하시고 한 번에 두 개 수열의 극한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다 둘 다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까지 설명했던 매핑을 바탕으로 해서 가볍게 1번, 2번, 3번 세 문제를 설명해 주겠습니다.